네, 정치 현안 직설 시간입니다. 정치 현안들을 밀도 있게 또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을 모시고요. 정치 현안들 저희가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해외 순방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더 뜨겁습니다. 시기상으로 보면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에 대통령이 사과 없이 네. 유감 표명 없이 첫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보도한 것이다. 그리고 국격을 훼손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또 피해가 간다. 네.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대통령의 마음이 상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한 말과 관련해서 소위 거짓된 해명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 거짓된 해명들을 밀어붙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군가 내 얘기를 갖다가 왜곡했거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공격을 했다라고 네. 해서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네. 또 핵심적으로 그런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 말씀에 진상규명을 하자 그랬는데 진상규명을 하자는 건 뭐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첫 번째, 판독이 불가능해요. 대통령실도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바이든을 안 했다는 얘기인 거지. 많은 국민들은 바이든을 들은 국민들이 되게 많잖아요. 판독이 불가하면 가짜 뉴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짜라고 얘기하는 건 그 판독이 돼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두 번째가 동맹을 훼손했다고 그래요. 근데 대통령실이 해명했잖아요. 동맹 훼손 안 했다고. 백악관, 국무부 아무 문제 없다면서요. 네. 네. 그럼 동맹을 훼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네요. 거기다가 왜곡과 짜깁기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언론 노조가 다 밝혔잖아요. 그것도 없어요. 어떤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맨 처음에 이 사실을 그냥 원래 사실대로 얘기했었다고 얘기한다면 전 이렇게까지 오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지금이라도 거짓말을 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사과? 사과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이제는 사과할 수도 없는 상황에 왔다. 예. 왜냐면 지금 사과하게 되면 예. 온통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했던 모든 내용들이.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과를 하는 게 맞는데 대통령의 지금까지 해왔던 성격상 네. 태도상 사과하지 않을 거다. 네. 대신 아마 아래는 들끓을 거예요. 아래라고 하신다면 대통령실 내부에 예. 예를 들면 이제 사과하자라고 얘기했던 어떤 참모 진영이 소수였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대통령이 워낙 완강해서 예. 난 바이든이라는 얘기 안 했어. 앞에 이 XX는 모르겠어. 모르겠어라고. 이래 버리는 상황이니까 참모들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뒤에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에 거는 사과하는 게 문제를 적게 할 수 있는데 이 주장을 했다가 소수화된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그 상징적 인물이 김은혜 홍보수석 같아요.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대통령이 화난 거죠. 예. 너 왜 그런 식으로 해명을 해가지고 나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예.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던 이름도 참 이상하죠. 이재명 네, 이재명 부대변인이 부대변인. 나와서 대통령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죠. 전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아마도 여론 흐름이 너무 안 좋아서 소수의 의견들이 계속 문제제기할 수 있어요. 아래에서. 대통령님 이렇게 가다가는 사태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의 각도들을 조금 바꿔서 대중이 요구하는 방향과 일정하게는 맞닿을 수 있는 무엇인가 조치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예. 야,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성격상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네. 지켜보시죠.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부분은. 저희 방송 나가는 시점 전후로 해서든 네. 어떤 형태든 간에 대통령실 차원에서 각도를 좀 틀 만한 메시지들, 그러니까 방향 전환을 할 만한 메시지가 나오긴 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게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지금 뭐 여론조사 같은 것들도 보면 국민의 한 70% 정도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직접 나와서 사과를 한다기보다는 뭐 다른 이제 참모들이 나와서 입장을 조금 선회하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흘린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니, 드는데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죠. 이미 시작됐습니까? 왜냐하면 MBC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 고소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법적 대응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었죠. 대통령실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공격은 국민의힘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대통령은 이 문제에서 발을 떼버렸죠. 국민의힘 차원에서 MBC를 고발하는 것은 아마 MBC도 고발 못할 거예요. 쉽게.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싸움을 확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 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예, 드는 예,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저기 분담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통령은 민생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발을 빼는 방식인 거죠. 투트랙이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 방법인 거 대통령 비서실장이든 정무수석이든 국민들에게는 얘기할 수 있죠. 이러이러한 사태를 오게 해서 국민들에게 불편함, 불안감을 준 부분과 관련해서는 네. 우리 대응이 미숙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아, 그걸 월요일에 대통령이 했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했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대통령실은 아마추어리즘이에요. 그러니까 50명을 바꿨어도 예. 제가 볼 때는 그 내부에서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여론이 흐르는지에 대해서 네. 전혀 소통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월요일에 그러니까 주말에 귀국을 해서 월요일에 도어 스태핑을 처음 첫 해외 순방 이후 첫 도어 스태핑을 끝내고 이번 주를 관통하면서 어떤 국내 여론에 대한 반응을 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본인들이 밀고 나가려고 했던 방향대로 갔다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어느 정도 있었다. 아니 그 생각보다가 아니에요. 70%가 넘어가는 사람이 대통령실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하는 상황인데 그게 무슨 뭐 예를 들면 약간이겠습니까? 대통령실의 생각보다. 그렇죠. 저의 생각 말고. 그러니까 국민의 70% 이상이면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그냥 자기 지지층의 핵심 코어 제외하고는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고개 숙이는 거지 뭐 거기다가 본인이 예를 들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그게 그 다른 나라에서 얘기할 때 독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뭐 50명, 60명 행정관들 싹 다 갈았어도 사실 뭐 수석 비서관급이라든지 대통령이 아무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꿔야 한다고 당위성을 가졌던 분들을 바꾸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여전히 해외 순방 전보다 가셔서 또 혹은 해외 순방 그 이후에 이번 주를 관통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이 됐는데 대통령의 메시지가 여전한 걸 보면 대통령실의 메시지도 여전한 걸 보면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참모는 아예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쓴소리를 한 참모들은 아마 소수가 있을 거다. 극소수는 있을 거다. 극소수가 있을 거다. 근데 반영은 안 된다. 하지만 그 소리에 대해서 대통령이 들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게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일단 제일 큰 문제는 대통령의 한마디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발목을 잡을 거예요. 가이드라인처럼 전 느껴졌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전 그래서 오히려 진짜 진상규명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볼 때 진상규명이라는 게 두 방향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대통령실에 대한 진상규명. 또 하나는 저희 MBC로 얘기되고 있는 언론에서의 편파적인 왜곡, 정치적인 의도 이 두 가지겠죠.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예. 뭐 대통령실이야 MBC를 특정하고 싶어 하겠습니다만 네. 이 모든 잘못은 뭐 MBC가 했나요? 다 했죠. 사실 그렇게 따지고 아니죠. 보면. 대통령이 발언해서 생긴 거죠. 결론적으로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진짜 대중 여론을 전혀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사과를 안 하겠지만 네. 사과로 끝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민을 이기려고 하고 있어요. 국민을 이길 수 있는 대통령이 존재할 수 있나요? 제가 볼 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밀란을 일으키라고 제가 볼 땐 예비하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이 정도면. 고개 숙였어야죠. 제가 진상규명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가 예를 들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무엇을 진상규명을 해야 되냐면 일단 대외협력실 진상규명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줄 수 없냐? 네.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도 자제를 요청했던 안 해줄 수 있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발언은 인정하고 요거 보도 안 되게 해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한 측면 하나. 네. 또 하나가 공식석상이 아니었고 오해 소지가 있는데도 그러니까 공식석상이 아니었다고 얘기하죠. 제가 볼 땐 화면 보니까 공식석상이 아닌 게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무슨 뭐 누구죠? 그 프랑스 공식 석상입니다. 거기는 국제 무대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외교상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면 외교상 부담이 뭐냐? 그 발언 아니겠어요? 네. 그럼 자기들 스스로 인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발언이 부담이 있다고. 네. 그럼 대외협력실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의 문제 하나하고 예. 홍보수석실. 제가 거의 대통령실 해부하는 것 같은데 홍보수석실에서 대통령에게 어느 시점에 입장을 들었는지 확인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발언한 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한테. 네네. 어떻게 발언하신 거예요? 물어봐야죠. 근데 지금 네. 우리가 알기로는 난 바이든은 얘기 안 했어. 앞에는 모르겠어 이거잖아요. 언제 들었는지 확인해 줘야 되는 것이고. 예. 3시간 이후에 비공식적인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비공식적 이야기다. 예. 그럼 이거는 예를 들면 어느 라인에서 결정한 거야? 대통령이 결정한 거야? 아니면 홍보수석실이 개별적으로 결정한 거야? 라고 하는 거야. 그다음에 세 번째는 15시간 그 사이에 어느 전문가에게 감정을 했는지. 감정한 결과가 뭔지. 예.
아니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내놓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냥 익명의 전문가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음. 그럼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어떤 결과가 왔는지 밝혀야 돼요. 그래야 15시간 만에 얘기한 부분에 대한 어떤 예를 들면 근거가 확보되는 거죠. 네. 이게 두 번째라고 얘기하면 세 번째는 이제 내부의 문제인데 이재명 부대변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바이든이 아니다. 또 그 전문가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 최종적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예. 누구한테 물어봤는지 그 확인해 준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이 XX도 애매모호하다. 다음 기회에 설명하겠다. 그러면 왜 애매한지 다음 기회에 뭘 설명할 건지 제가 설명 안 할 것 같아요. 느낌. 이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면 진상규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확인이 돼야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이게 원본인 거잖아요. 그래서 원본을 확인한 다음에 MBC를 조지더라도 예. 그때 조져야 되는 게 맞아요. 자기가 한 얘기에 대해서 그대로 MBC가 올렸는데 자막에다가 왜 바이든이라고 했냐고? 국민들 60%가 바이든으로 바이든으로 들었는데 듣고 있는데 MBC가 그걸 바이든이라고 적었는데 그게 가짜 뉴스예요? 그게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 그러니까 비상식과 상식의 싸움이에요. 제가 볼 때 지금은. 그렇다고 예를 들면 뭐 MBC가 다 잘했느냐 이것도 확인해 봐야 돼요. 실제로는. 네네네. 왜냐면 어디서 나간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근데 MBC이거나 예. 아니면 SBS이거나 KBS이거나 TV조선이거나 그러니까 그 영상을 받은 모든 방송사 기자들 뭐 방송사 뭐 다 이거 조사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걸 본 사람들 다 압수수색해야죠.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풀단에서 그걸 취재를 한 건데 그거 어떻게 조사하겠습니까? 조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송출했을 거니까 각 방송사로. 그리고 다 아시잖아요. 저기 뭐죠? 예. 그 KBS, SBS는 이미 그 디지털 뉴스에서 그 원본 6시간짜리가 돌았어요. 실제로는. 좋은 걸 확인한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걸 누군가 봤을 거 아니에요. 방송사에서. 네. 근데 그걸 MBC만 봤을까요? MBC가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제 말이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다 압수수색 하셔야죠. 모든 원본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에 대해서 네. 압수수색을 해라. 예. 진상을 규명해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예. 왜 콕 MBC만 맨 먼저 했으니까 네. 그 맨 먼저 보도하면 특종 아닙니까? 그 맞죠. 능력 있다고 예를 들면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뭐 MBC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런 어떤 속도가 타 언론사보다 빨라서 보도가 된 것일 뿐이지 사실 같은 내용을 지상파 3사가 다 보도했고 YTN도 보도했는데 MBC가 첫 보도했으니까 자막이 조작된 거다라고 이제 낙인을 이제 소위 찍은 건데 이거 이제 동의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지 일단 의문이고 아까 이제 조사 진상 규명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언론사를 조사한다는 부분, 수사한다는 부분 이 부분은 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전자 특히 대통령실에서 홍보수석실이나 이재명 부대변인까지 내려왔던 어떤 그 발언을 확인해줬던 과정에서 누가 확인을 해줬고 어떤 맥락이 있었는지는 국민한테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데 저도 그거는 좀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 안 할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하기 그러니까 안 맞아요 말이 안 맞아요 일단. 핵심은 대통령 스스로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주는데 맞아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두 번째로는 대통령 자세와 태도 변화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이 XX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 XX에 대해서 본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 네. 이건 우리가 추정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이준석 당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전에 들었다면서요. 네. 자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 XX 저 XX라고 얘기했다라고. 네네. 그러면 보편적으로 사적인 자리에서는 이 XX 저 XX를 썼다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실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럼 할 얘기는 없는데 네. 그럼 제가 볼 때는 그냥 본인이 얘기하는 언어 스타일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순간 제가 볼 때는 깜빡하고 이거 공식 속상인데를 몰랐겠죠. 근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카메라가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아 둘러봤어요? 본인이 눈으로 봤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인이 그러니까 이 XX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들어봐도 제가 아무리 돌려봐도 예. 이 XX가 맞아요. 네. 저는 이 사람이라고 듣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 이 녀석 뭐 이 XX 전 그냥 다 듣기 그냥 이 새끼 같았는데요. 뭐. 전 그래서 오히려 진짜 모든 국민들에게 이번에 그 코로나 때 돈을 드렸던 것처럼 네. 돈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비인후과에 모두 가셔가지고 본인 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 왜냐하면 저도 좀 자괴감을 느껴요. 이렇게 들은 사람은 뭐가 되는 거지? 내가 대통령을 너무 싫어했나? 네. 내가 대통령을 너무 싫어하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확신이 편향적으로 이렇게 들었나? 예.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통령이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네. 나는 이렇게 들리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안 들려? 내가 얘기했어? 네. 당신이 얘기했지? 그렇죠. 제가 당신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불경인가요?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네. 대통령이 솔직하셔야 돼요. 귀에는 진보 보수가 없는 건데 상황이 이상하게 주말 지나고 이번 주를 관통하면서 바이든이라고 하면 귀가 좌파가 되고 날리면이나 발리면이라고 얘기하면 뭐 보수가 되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닌 것인데. 근데 9월 22일부로 우리나라는 귀가 좌우파로 나뉘게 됐어요. 그렇게 된 거죠, 뭐. 그리고 바이든이어도 문제는 없다니까 제가 볼 때는요. 바이든이어도 저는 문제 없다고 문장 생각해요. 그대로 하게 어때요? 되면 이 XX가 미국이어도 미국 공화당 의원일 거예요. 민주당은 거부하지 않을 거니까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그럼 네. 이 XX가 이 공화당 의원들이 그 대통령의 예를 들면 기여금액 60억 불에 대해서 통과 안 시키면 바이든 대통령 창피해서 어떡하지? 이게 왜 동맹을 훼손한 거예요? 이게 바이든을 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건 국격 훼손이나 어떤 동맹 관계를 훼손할 만한 맥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한테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공화당, 민주당 의원 서로 간에 이런 적 엄청나게 많이 해요. 우리도 막 욕 엄청 하잖아요. 아, 그럼요. 쌍방간에. 네네. 근데 그 내용 가지고 예를 들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리고 팩트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기사 뜨니까는 미국의 네티즌들이 맞는 말 했네. 우리 그래 쟤들 맨날 이렇게 싸워라고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문장이 국격을 대통령의 인격을 훼손할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 가지고. 국격을 훼손하지도 않고 동맹을 훼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미국은 이거 신경도 안 써요. 이런 걸로 신경 쓰면 어떻게 외교합니까? 예를 들면 욕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미국을 욕하는 얘기들이 한두 번이었겠어요? 거기에 다 반응하면 제가 볼 때 미국 동맹 다 깨지죠. 그렇죠. 그죠? 우리나라 옛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첫 정상회담 가가지고 엄청나게 싸웠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대통령이 다 있어까지 얘기가 나왔는데도 동맹이 깨졌나요? 그렇게 깨질 동맹이면 제가 볼 때 깨지는 게 맞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예, 예. 그 욕설 한마디에 동맹이 깨진다고 얘기하면 서로를 지킬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예, 예. 그냥 유리그릇 그냥 금방 깨질 유리그릇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미국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간단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이든이나 이제 미국을 대상으로 했던 발언이나 물론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살짝 모양은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될 수 있으나 그 발언은 맥락이 바이든이었고 미 의회 공화당을 대상으로 한 얘기였다면 나중에 이제 미국한테 설명해주기도 좋아요. 아니 우리가 1억 불 정도 기금을 이제 해주러 갔는데 이거 바이든이 이렇게 크게 공헌했다가 만약에 공화당이 발목 잡으면 나는 이제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바이든 모양도 좀 빠질 것 같아가지고 속상해서 그랬다. 이게 얼마나 쉽고 간단한 해명입니까? 근데 이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해명하기도 힘들어지고. 이제는 제가 볼 때 해명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사과도 필요 없어요. 시기도 이미 지나간 것 같고요. 진상 규명해야 돼요. 대통령 방법은. 말씀처럼. 네, 왜냐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사과해야 돼요. 네. 이 XX가 아니라도 사과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네. 바이든에게 쪽팔려서 어떡하지 이런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통과시켜줄지 안 시켜줄지 어떻게 알아요? 미리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하지 않은 행동 때문에 바이든이 창피할 바가 걱정해요? 이게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뭘 얘기해도 대통령은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사과할 수 없대요. 진상규명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 진상규명하라는 거예요. 대통령실 스스로가. 먼저 네. 진상규명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근거해서 본인들은 깔끔하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이제 왜곡했던 MBC를 비롯한 148개 언론사. 네. 그다음에 민주당 169석. 진상규명 하자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압수수색을 하시든 뭐 하시든 제가 볼 땐 그 검찰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압수수색 다 하셔가지고 좀 깠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냥 진짜 본질이 뭐지?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지금 시점으로 이제 본질은 바로 어떤 국격 훼손이고 자막 조작 사건이라고 이제 여당 쪽은 규정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뭐 결국에는 전면전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전면전이 언제 끝날지 우린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또 기간이기도 하고 여야가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제 MBC 얘기도 잠깐 해주셔가지고 그 얘기로 넘어갈 건데 MBC. 여당이 MBC 항의 방문했고 네. 거의 파상 공세인데 뭐랄까 공문 보셨어요? 네, 뭐 그 이제 봤는데 대통령실에서 네. MBC의 박성재 사장으로 한테 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행정관도 하셨고 NSC에서 일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제 공문이라는 거는 사실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주로 보내기도 하고 공문의 이제 형태나 양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공문을 두고도 참 말이 많더라고요. 이 공문 자체가 대통령실의 아마추어리즘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어제 그 김성회 예, 정치평론가가 그 얘기를 갖다 세게 했던 것 같은. 아 근데 느낌이- 대부분 다 이 얘기를 아니, 근데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는 게 뭐냐면 공문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기본적인 폼이 다 있어요. 폼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게 대통령실 폼인가? 그래서 그래도 폼이 안 난다 일단 기본적으로. 폼이 안 문장 난다. 자체가 폼이 안 나요. 뭐 네. 그렇게 하진 않으니까. 네네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MBC에다가 대통령실이 직접 공문을 보낸다?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런 사례가 없지 않나요? 말도 아까 제가 볼 때는 뭐 전화를 해도 문제가 있는데 그잖아요. 전화를 해도 그쵸, 문제가 있는 거죠 그쵸. 방송사한테. 근데 솔직히 전화는 하죠. 제가 아는데 뭐 홍보수석 전화해요. 뭐 문제가 아, 있으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하죠, 네, 하죠. 전화하죠. 그래가지고 음. 잘 아는 사람이면 사적으로 아, 음. 그래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도 하고 예. 또 모르는 사람이면 뭐 지금 왜 이러십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팩트입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공문을 보낸다 그러면 언론 탄압인 거죠.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또 하나는 그 대통령실에 아마 그 일단 늘공들이 있을 거예요. 늘공들을 배제하나? 늘공들은 잘하거든요. 페이퍼 공문 쓰는 거. 네네네. 그럼 적어도 아래 누군가는 그걸 그 작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늘공이 없나 봐요 거기에는. 어공들만 있어요. 어공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화나서 보낸 저기예요. 뭐랄까요? 대자보? 그게 대자보지 그게 무슨 공문입니까? 저는 약간 일종의 취조문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질문 형태가 근데 많아서. 그분이 추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가 않아요. 검사가 아닌데 어떻게 추조를 해요? 경찰도 아니고. 그렇긴 하죠. 대외협력관실에서 보낸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월권이죠. 직권남용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취조를 했으면 직권남용이죠. 이거 그럼 MBC는 못 거는구나. 네. 누가 걸어야 되죠? 직권남용으로? 직권남용으로 걸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공문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 창피해요. 이게 국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문을 모든 국민이 보라고 보내는 공문인데 네. 보내도 안 될 대상 기관이기도 하고 그 말도 안 되는 공문 형식으로 보냈다는 것도 네. 이해가 안 되고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소위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그러니 아마추어라고 얘기하고 왜 바꿨을까요 50명을? 뭐 검사들 주로 또 이번에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니, 검사들은 공문 잘 쓰지 않나요? 검사들은 추저만 해가지고 공문 안 쓰나요? 아래에서 수사관들이 다 하나요? 의외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개판이에요 검사들도 보면. 자, 그게 사실이라면. 저희 MBC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도 대통령실이 MBC를 대놓고 언급한 적은 제 기억에도 없습니다. MBC를 타겟팅하고 있는 곳은 국민의힘 쪽이고요. 여당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공문을 대통령실이 MBC에 보냈기 때문에 사실상 지목하고 있는 곳은 여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도 함께 MBC를 지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MBC일까? 왜 MBC한테만 그럴까? MBC를 지목하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의 언론관 내지는 대통령실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주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MBC가 뭐 먹잇감이 된 거죠 먹잇감이. 타겟? 타겟이 된 거죠.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예. 제가 또 이념으로 갈라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부에서. 대통령실 정무 라인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미 한 박자는 놓쳤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XX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유감을 표명하고 예. 뒷부분은 절대 난 바이든이라고 얘기할 턱이 없다. 예. 뭐 한미 정상 간에 이미 4개월 전에 가치동맹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상당히 서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는데 내가 바이든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겠느냐라고 얘기했다면 끝날 문제인데 그걸 놓친 거죠. 놓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가 볼 때 물을 타야 되는데요. 왕창. 거의 워터게이트죠. 따지고 보면. 물을 왕창 타야 되는 건데 물을 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저는 이게 전형적인 소위 구보수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이념으로 갈라치기 하면 적어도 4대6으로 갈라치겠지. 4 정도는 먹겠지. 우리 지지층을 결집하겠다. 4 정도는 먹겠지. 4 정도 먹으면 일단 선방하면서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국민을 바보로 한 거죠. 왜냐하면 이건 그냥 정치인들끼리 모르는 싸움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예. 모든 국민이 다 들었어요. 왜 들었어요? 홍보수석이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얘기해서. 들었죠. 예. 그죠? 네, 우리가 또 전문가에게 검증을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언론사가 또 다 검증했어요. 그러니 많은 국민들이 이상하네. 내 귀에 캔디, 내 귀가 틀린가? 내 귀가 뭐가 문제가 있나? 다 들어보는 거죠. 뭐. 그러니 모든 국민이 들어봤더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권의 싸움이 아니에요. 국민과 대통령실의 싸움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발언을 들은 다수의 국민, 제가 거의 들었을 거예요. 어린 애들 빼고는 아마 어린 애들 들었을 거예요. 뭔 얘기인지 어른들이 막 얘기하니까. 네. 이 국민과 대통령실이 싸우고 있는데 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또는 좌파와 우파가 싸우는 줄 알아요. 네네. 제가 볼 때 이럴 때는 죄송한 얘기지만
스투피드 멍청해요 이럴 때는 진짜. 음. 미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만.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소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도 소통을 못 하고 대통령실도 소통을 못 하고 국민의힘도 대통령의 그 막강한 제왕적 권력에 고개 숙이고 앉아서 소위 1년 6개월만 잘 버티자 예. 공천권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음. 저렇게 갈 수 있을까요? 30%로 1년이 가면 예. 버틸 수 있을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안 한 다음에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표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떤 계산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고도의 전략가가 잘 버티면 총선을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제가 아는 한 이렇게 해서는 총선 못 이겨요. 총선 못 이기면 대통령은 5년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식물 대통령이에요. 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대통령이. 그래서 뭐 이따 저희가 마지막에도 언급하려고 했는데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을 보니까 총선 전까지는 대통령 그저 임시 대통령이다. 그 얘기도 참 웃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제목이 좀 그렇게 좀 흔한 표현으로 섹시하기는 한데 뭐 내용 들어보면은 대통령은 그런 뭐 말할 수도 있지 뭐. 근데 네 어떤 주제를 알아야 된다. 총선 전까지는 민주당의 어떤 협력 없이는 절대로 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제 예산권에 대한 이제 동의나 이런 부분들인데 아무튼 이제 그런 지적도 보수지에서조차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 보수주의도 제가 볼 때 보수주의에 있는 논설들 이런 거 보면 뒷북을 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예, 뭐냐면 오늘 그것도 보니까 좀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중앙일보도 보니까 아니죠 며칠 전에 아니죠 어젠가요? 예, 하여튼 보니까 뭐 웃어 넘길 수 있는 작은 해프닝이었다. 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얘기는. 솔직히 멍멍이 같은 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웃어 넘길 수 있는 작은 해프닝 아니에요. 이건 아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어디에 가서 이 XX라고 얘기했어. 이게 작은 해프닝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술자리에서 나와가지고 언론에서 나와도 그건 작은 해프닝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를 들면 축소시키려고만 하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이 사과했으면 그만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제는 그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와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보수도 지금 정신이 없구나. 이거 어떻게 좀 뭔가 좀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타고 넘어갈 방법을 못 찾는구나. 그건 과감하게 얘기해야 돼요. 대통령 나와서 주말 이전에 사과하셔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저 갑자기 언급하시니까 그러니까 저희 녹화 오늘자 조선일보에 용어가 어제부터 바뀐 것 같아요. 대통령의 뉴욕 발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 대통령의 욕설 파문, 대통령의 어떤 막말 파문 이게 주말 그러니까 월요일자 조간까지만 하더라도 표현들이 이제 물타기가 안 됐었어요. 근데 도어 스태핑 이후에 이제 조간들을 보니까 이른바 이제 그런 신문들에서는 대통령의 뉴욕 발언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이게 충성. 저는 저는 진짜 좀 난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근데 이제 2차전이 시작될 거라고 좀 봐요. 끝나지가 않았습니까? 이 싸움 말고요. 그러면 외교 실패요. 이게 지금 묻혀 있어요. 별게 아닌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가 일본 내려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예를 들면 외교 활동을 하면서 뭐 실패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데 전 이거 명확하게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왜 해임 건의안을 냈겠습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요? 원래 박진 외교부 장관 문제가 아닌 거죠 실제적으로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그다음에 김태효 1차장 이 문제예요 실제로. 네네네. 가장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으니까 외교적인 성과를 통해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는 성과 지상주의. 전 이게 만들어낸 큰 사고라고 보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김태효 제1차장이 했던 게 흔쾌히잖아요. 그러니까 흔쾌히 합의했다. 흔쾌히로 시작해서 이 XX로 끝난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네. 흔쾌히라고 얘기를 했는데 흔쾌히 아니었잖아요. 흔쾌히라는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성과죠. 제가 볼 때는 그랬을 거예요. 일본하고 실무적인 라인에서 원칙적으로 일단 한일 정상 간의 만남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정도였을 거예요. 제가 볼 때 흔쾌히라고 얘기를 해버렸겠죠. 왜? 대통령은 한일 정상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뭐 아주 그냥 자기의 중요한 신념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큰 실수였죠.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문제와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예외 조항들을 얻어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제가 보니까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이미 IRA 모법이었던 더 나은 재건법 대응에 대해서 외교부가 인수위 때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외교부에서
미국 로비스트 5곳에 대해서 고용을 하고도 23억인가 썼죠. 예, 그다음 아무런 IRA 논의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 7월까지는 아예 그냥 배정된 예산을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 제가 준비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음. 준비 아무것도 안 하다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가서 예외조항을 받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배포는 뭐지? 저는 이런 문제 뭐 조문 의견은 빼자고요. 그건 뭐 너무 식상한 얘기여서 빼자고요. 예. 저는 이 문제가 되게 중대한 문제예요. 왜? 한미 정상 간의 IRA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경제 문제와 아주 잇따라 있는 문제거든요. 네.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네.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풀지 못하게 되면 또 다른 타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업은 91조 투자해요. 현대, 삼성, 그다음에 SK가 91조 투자하는데 저도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정제자동차에서 10조 정도의 불이익을 볼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는 뭐 욕설 이런 거는 계속 하더라도 네. 외교 실패에 대한 검증, 책임 문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한 책임을 못 묻잖아요. 대통령의 인사권이니까. 예, 예. 야당이 할 수 있는 거는 박진 외교부 장관밖에 없어요. 실제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밖에 없으니까. 네. 탄핵을 할 수는 없어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내용이 뭔지 아직까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철저히 묻고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볼 때 계속 반복돼요. 이 사람들 또 쓴다? 또 쓰면 믿을 수 있겠어요? 철저히 묻고 넘어가야 되고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을 이제 경질하는 것이 대통령의 과제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저희가 넉 달 동안 대통령의 인사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인적 쇄신 문제는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아니다, 우리 성과 있다, 니네가 몰라서 그런다, 그리고 이제 사실이 왜곡되고 국격이 훼손되는 보도들 때문에 2차 순방의 어떤 성과들이 다 묻혀 있는 거다라는 이미 공언을 해버린 상황에서, 만약에 이분들을 경질하거나 어떤 국민들의 요구, 예를 들면 야당의 요구대로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인다면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는 모를 수밖에 없죠. 흔쾌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국민은 흔쾌히로 알았겠죠. 그렇긴 하겠죠. 근데 한일 정상회담 시작하기 직전까지 몰랐잖아요. 기자들도 몰랐잖아요. 네네. 그래 놓고 실무 라인에서 한일 외교 라인에서 충분히 협의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밝혀야 할 거 아니에요. 각 국가 간에는요, 립 서비스를 해줘요. 아니 지금 한국이 이 문제로 난리가 나는데 일본에서 쌤통이야. 그래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요? 백악관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그렇게 얘기 못해요. 일단은 서로 한미 간의 한일 간의 외교 라인에서는 소위 한국 사정들을 감안해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가요? 일본 내부 정치가 중요한 것이고 미국 내부 정치가 중요한 거지. 일본이 쉽게 강제징용 문제 합의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또 불가능해요. 네. IRA 예외 조항 쉽게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또 불가능해요. 왜? 보조금 지급이라니까요. 이게 보조금은 내국인에 대해서 작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한국만 예외 조항을 줘? 그럼 제가 볼 때는 IRA의 본 뜻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그때는 자기 초등학교 친구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그때 자르실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또 12월 달 갔는데 IRA 예외 조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저 인간 저거 아무것도 모르는 이 XX가 아니, 그때는 잘했다고 독려해 주셔야죠.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저한테는 이 XX가 네.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쉬운 문제 아닙니다. 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자국 중심주의는 네. 어쩔 수 없는 기대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국가가 엄청나게 욕을 많이 얻어먹었거든요. 그럼 국가가 성과를 내야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진짜 아마추어 계속 머리를 맴돌아요. 바꾸려고 해야 될 텐데 바꾸지 않는 케이스들이 워낙에 많아서 지금 언급하신 그 외교 라인 문책성 경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더 언급하고 싶은데, 사실은 해외 순방 전후로 해서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답변이 워낙에 이제 언론에서 많이 화제가 됐고 아시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건 뭐 국무총리실의 문제인지 국무총리의 문제인지 저는 국무총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최근에 드러난 문제점을 보면 일본 가셔서 해리스 부통령의 DMZ 방문인가요? 이 일정은 엠바고가 걸린 사안인데 네. 한덕수 총리가 그냥 그 엠바고를 깨버렸어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대정부 질문에서 드러난 한덕수 총리의 답변 태도, 국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한덕수 총리의 문제도 있어서 한덕수 총리도 사실 이번 예를 들면 인적 쇄신이라고 한다면
그때 대상에 들어가야 되는 원 오브 댐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덕수 총리를 만약에 경질한다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대폭 네. 다 잘라야죠. 한덕수 총리만 잘못을 했나요? 따지고 보면. 뭐 그렇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덕수 총리가 적어도 관료 생활을 평생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빠꼼일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잘 없을 아시는데. 거예요. 과정을. 근데 제가 볼 때 정보가 끊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정보를 제공을 안 해준다 아니면 본인이 제공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전자다. 네, 제가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항상 그 뭐 기자 생활 기자분들 많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립이 센 건 대통령실이에요. 네. 어디든. 네. 근데 뭐가 생겼죠? 국정기획수석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꽉 잡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꽉 잡고 있을 거예요. 네. 아니, 관료들이 어디다가 고개 숙이겠어요? 총리한테 고개 숙이겠어요? 대통령실이겠죠. 국정기획수석실에다가 고개를 숙이겠죠. 예, 그게 예. 가장 빠르죠. 총리를 위해서 언제 일을 처리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또 다른 라인들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쪽으로 자기들의 어떤 부처의 공무원들, 늘공들을 보내고 싶은 생각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예. 그럼 제가 볼 때 그쪽이 그립을 꽉 잡고 있을 거예요. 하나가. 또 하나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총리가 힘이 있나요? 책임 총리. 말이 책임 총리죠. 제가 볼 때는. 총리의 힘이 없죠. 네,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 권력이 없으면 주변에 사람이 안 꼬이죠. 사람이 안 꼬이면 그냥 공식 정보로만 안 돼요. 실제로는 다양한 정보들이 오가야 되고 예. 대통령의 의중도 잘 알아야 되고 예. 이게 안 흐르죠. 안 흐르니까 본인이 감을 못 잡죠. 네. 하나를 놓치면 다 몰라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이고 이미 죄송한 얘기지만 뭐라 그래야 되지? H.O.T. 바지란 얘기가 이미 몇 개월 이미 한 달 전부터 이게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립을 딱 잡고 있는 거죠. 하나는 소위 그 검핵관들과 네. 그다음에 대통령의 신임을 새롭게 얻었던 네. 관료 출신 네. 주로 이제 경제 관료 출신들이겠죠. 예. 대통령의 관계가 있는 소위 늘공 핵관 예. 이쪽이 제가 볼 때는 어설프게 권력을 잡고 예.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예. 관료사가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즉 예. 지금 지나마 지금 상황 정리하고 있는 건 제가 볼 때 대통령실이 아니에요. 이 늘공들이에요. 예. 상황을 아니까 더 가면 안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늘공들이 이것저것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저것. 예. 그러니까 늘공들이라는 얘기는 대통령실 늘공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 부처에 있는 늘공들이 네. 뭘 해가는 것 같은데 네. 저것도 한계가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방향을 잡고 늘공들이 움직일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지 않게 되면 예. 전 제가 볼 때는 해결 안 돼요. 계속 반복적일 거고 아마 책임이라는 단어를 책임질 수 없는 총리가 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한덕수 총리가 평생 관료로 사신 분이고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 분이 아닌데 그러면 지금 언급해 주신 거를 전제로 하자면 총리 패싱설이나 총리 왕따설이라는 게 지금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대정부 질문에서 보여준 어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어떤 무책임한 태도가 언론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이런 게 야, 뭐 나한테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지 내가 알지라는 일종의 누구 들으라고 한 선언과 비슷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일부러 그랬다? 이제 그건 제가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죠. 뭐 추측과 소설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왜냐면 대통령 말도 마음대로 자막 썼다고 난리를 치는 판인데 총리가 얘기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음까지 읽어서 얘기할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있는지 영국에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동선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건 제가 볼 때 보고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안 계시면 총리가 모든 걸 통화할 수밖에 없어요. 통화를 하는데 통화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 아니 그것도 예를 들면 그냥 총리실에 있으면 상관없어요. 대정부 질문 가서 질문을 받고 있는데도 그걸 모른다? 네.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겠죠. 보고를 안 받았거나 네. 본인이 지금 강력하게 태업을 하거나. 근데 태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럴 이유는 없죠, 사실. 그죠? 제가 볼 때 뭔가 기분 나쁜 거겠죠. 그렇죠. 그럼 누구한테 기분 나쁘겠어요? 대통령실한테 기분 나쁘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이걸 뭐 다르게 어떻게 판단해요? 이것도 다르게 판단하면 문제가 되나요? 야, 이거 어렵네 진짜. 추정을 할 수 없다니. 근데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매우 질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교수님의 어떤 해석을 듣고 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본인도 어떻게 보면 일국의 총리로서 책임과 권한이 필요한데 그 책임과 권한을 대통령실에서 주지 않거나 대통령이 주지 않는다면 내가 총리로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정보도 안 주고 뭐 내가 물어봐도 얘기도 안 하고
그럼 그래 어디 한번 내 대정부 질문 나와가지고 내 작심하고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 언론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알려 노력해야죠. 그렇죠. 제가 볼 때 그게 예를 들면 관료로서의 책임의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네. 또 그다음에 무슨 또 거기다가 또 충성까지 하세요. 48조가 맞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뭐 48조가 다 쟀는데 예. 제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나름대로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는 충성하시고 대통령실에서는 기분 나쁘고 네. 야, 이런 착정 속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것도 제가 말 큰일 났네요. 병리 현상? 네. 뭐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요? 잘 네. 모르겠습니다만 네. 답답합니다. 예. 저희 이제 한 시간이 10분 정도 남아서 이제 마무리 주제로 가야 되는데 마무리할 주제는 결국에 이제 전망입니다. 교수님께 들어보고 싶은 이 전망은 각각의 해법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차원의 이제 전국 구상의 해법이 있을 것이고 여당도 있을 거고 야당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난맥상이 워낙에 많고 이제 국정감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국정감사는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할 때 야당의 시간이라고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야당이 그립을 세게 쥐고 뭔가 공세를 강하게 할 것 같지만 지금 보면 거의 강대강대치 전면전 상황이라서 이거를 각자가 어떻게 풀어가려고 할까? 그러면 벽에 남는 건 정쟁뿐이고 민생은 돌보지 않는다? 그럼 이거 우리 국민들은 누구에게 기대해서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야당부터 짚어볼게요. 야당은 기분 좋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외 순방 나가 있는 대통령한테 뺨따구를 세차게 얻어맞은 셈이 됐는데 뭐 기분 좋다고 협조를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어떤 연설을 보더라도 첫 대표 연설을 했는데 아주 결기가 살아 있어요. 야당은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할까요? 저는 해임 건의안 통과시켜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외교의 실패는 분명히 있었어요. 참사인지 아닌지 논쟁을 해봐야겠죠. 예. 참사는 좀 우리에게는 좀 아픈 단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쉽게 쓰면 안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긴 한데 저는 외교 실패는 확실하다고 봐요. 짚고 가야 되고요. 그럼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책임을 안 묻잖아요. 그리고 진상규명만 하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야당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은 딱 하나예요. 해임 건의안. 제가 말씀드렸던. 네. 그러니까 소위 외교부 라인들을 불러가지고 국회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게 물어보는 거니까. 네네네.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해임 건의안이잖아요. 예. 그럼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게 부여했다고 얘기하는 건 그냥 국회의원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에요. 행사해야죠. 행사를 해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켜요. 저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드실지 안 드실지 알 수 없으나 저는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네. 대통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러니 해임 건의안은 부당해. 거부하겠어. 시작부터는 전쟁이죠. 그때부터는. 네네. 그러니까 아무런 외교적 실패가 없는데 이 난리가 났다는 거잖아요. 그 난리의 책임은 어디에 그렇다면? 소위 지금 계속 국민의힘과 정부가 얘기하는 민주당과 MBC 겠죠. 네네. 그럼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 생각은 또 정반대잖아요. 예. 그럼 제가 볼 땐 전쟁을 해야죠. 저는 이거 나쁜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외교가 실패하게 되면 민생이 좋아질 턱이 있나요? 외교 문제는 민생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세계화 시대에. 그럼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실패하는 외교들을 교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 교정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위 경질도 안 하고 문책도 안 하는 상황이니 네. 해임 권한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걸 밀어붙이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응답은 누가 해야 되느냐? 국회의 권한을 행사했으니 그 권한 행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두 가지겠죠. 국회의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여서 예를 들면 해임을 하거나 예. 아니면 거부를 하거나 그럼 그것이 소위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태도고 입장이겠죠. 전 이걸 들어야 그 다음 라운드로 넘어간다고 봐요. 네. 여기서 만약 해임 건의안도 상정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어떤 결합점,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없어요. 그리고 계속 무슨 왜 해임 건의안이냐 전례도 없는 전례는 있었지만 6번 정도요. 예,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국회에게 부여된 법률적인 권한이에요. 그렇습니다. 법률적 권한 행사하는데 그거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요. 그건 예. 야당이 판단할 문제인 것이고 국회에서 300명의 의석 중에서
소위 제적 의원 과반이 참석해서 네. 투표해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거 문제 제기할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후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해임 건의안은 뭐 당론으로 채택됐고 저는 뭐 이제 국회의장을 넘어서서 대통령 앞으로 갈 거라고 예상하고 전망하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요. 하지만 결론은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전쟁으로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이제 야당도 그거를 아마 감안해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다른 전쟁을 한다. 플랜 B는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다음은 뭡니까 그러면? 뭐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투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예. 하나는 제가 볼 땐 이재명 당대표는 아마 계속 민생 행보를 걸을 겁니다. 왜 그렇겠죠. 네. 민생 행보를 거느냐? 제가 볼 때는 신뢰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네. 민생을 챙기는 야당 대표라는 네. 구도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국민적인 신뢰가 있겠습니까? 신뢰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20%대 후반의 국정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적어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긍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제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게 구조화되는 순간이 가장 무서워요. 지금이 저는 그 단계라고 보는데 네. 왜 무섭냐면 보수층은 똘똘 뭉치는데 네네. 똘똘 뭉치는데 중도층은 쑥쑥 빠지고 있어요. 그럼 중도층이 어떤 형태로 가게 되느냐? 과거 민주당에 대한 태도와 유사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뭐냐면 구조화된다는 거죠. 예. 적어도 이 정부는 신뢰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모이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해도 신뢰할 수 없어요. 예. 그럼 신뢰하지 못하면 누굴 믿겠습니까? 야당을 믿겠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지금까지는 야당이 그런 성과들을 못 받아 안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야당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잘 모르겠어라고 하는 하나의 의구심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예. 이재명 당대표의 향후 향배에 대해서 모르겠으니까 그런 건데 예. 그런 것이 조금씩 안개가 거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진짜 식물이라는 단어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 네. 저는 그냥 당장의 싸움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건 총선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총선 때까지 가는데 이 상황이 구조화된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총선도 이건 뭐 예측입니다만 예. 완패를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 문제는 야당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실과 여당이 고민해서 빨리 터내야 돼요. 단기전, 중기전, 장기전 이렇게 굳이 나눌 필요 없이 시간은 민주당의 편이라고 그럼 생각하세요? 아니요. 민주당도 혁신해야죠. 민주당이 편이 되려면. 예, 예. 민주당이 혁신하지 않는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분탕질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을 보게 되면 그러게요. 낮거나 비슷한 상황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 다른 데로 빠져 있다는 거잖아요. 관망으로 빠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네네. 민주당도 못 믿겠다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도 여기서 뭐 좋아할 게 아닌 거죠. 예. 민주당도 지금까지 국정 지지율 20%대 후반의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일 지지율 제1위를 못한다고 얘기하는 건 심각한 문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둘 다 열린 결말로 가고 있는 상황은 네. 맞습니다만 예, 예. 누구에게 유리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음. 이렇게 계속 여기 사고 치는 거잖아요. 여기 사고 칠까봐 고민하는 거고 예, 예. 여기 사고를 치고 있는 건데 국민들이 보면 사고 친 놈이 나쁜 거지 사고 칠지 모른다고 그놈을 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예의주시할 뿐인 거지.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사실 국민의힘의 해법을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는 굳이 알아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드는 게 좀 아픈 얘기긴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이준석 대표와의 싸움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 실제 집안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핵관들, 신윤핵관들 하는 걸 보면 대통령실의 하청업체 정도로 좀 전락해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 어떤 스텝이나 어떤 전망을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이요. 지금 국민들이 넉 달째 윤석열 정부와 함께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30%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20%대인 여론조사들도 많이 있고요. 특히 해외 순방 이후에는 더 이제 어떻게 보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단 말인가? 대통령실은. 야당은 저렇게 할 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라는 어떤 정무라인의 판단도 있을 거고 대통령 본인의 판단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단 말인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자세와 태도부터 변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저는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저는 국민이나 민주당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깡패나 나쁜 놈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피의자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옳고 그름의 판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도 규정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신만이 규정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예를 들면 진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근데 검사 출신들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거예요. 저 인간이 범죄자야? 아니야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판단하는 옳고 그름인 거죠. 예. 그런 건 없어요.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국민 여론이에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그럼 국민 여론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저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5개월째. 근데 한 번도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 여론조사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그 내용,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막 맨날 말씀을 하세요. 전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5개월 동안 간다면 저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 국민을 이기려고 하세요. 검사 성향이세요. 너는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문제가 있을 거야, 문제가 있을 거야. 파보면 문제가 나올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이 있냐고요. 이겨서 뭐 하려고요? 국민을 이겨먹어서. 네. 그러니까 옛날 요즘 책 많이 나오는 군주민수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티그자로 나오는 얘기는 못 하는 거예요. 차마 티그자로 시작되는 거를. 그거는 내가 못 하겠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점잖게 군주민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력 편주예요, 대통령은. 그냥 그 민심의 바다 위에 떠다니는 작은 돛담배에 불과해요. 작은 돛담배가 혼자서 막 호령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파도가 약간 좀 세게 칠 뿐이라고 생각하죠. 예. 조금만 세게 치는 파도가 태풍이 되어보세요. 이제 편주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나는 배를 잘 항해할 줄 알아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바다를 몰라요. 안타깝습니다. 군주민수라는 사자성어가 워낙에 많이 좀 인용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민심은 물이고요. 그저 위에 떠 있는 돛담배일 가능성이 높은데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정치 현안 직설 시간에서 심층적이고 밀도 있게 우리 정치 현안들 분석해 봤습니다. 주말에 보내드린 정치 현안 직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정치 현안 직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